그러면 사람보다 똑똑한 AI, 뭐 꼭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니더라도 어떤 부분들을 좀 준비하거나 고민하거나 대응해야 될지 자체가 일반인 사람들한테는 다가오지도 않을 거예요. 네. 교수님 딱 말씀하신 부분이 되게 세요, 이거. 이제 디지털 격차 해소에 대한 노력을 정부도 사기업도 교육도 교육기관도 그리고 실제 우리도 네. 다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AI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되게 자세를 바로잡고 제대로 심각하게 각 잡고 해야 될 거.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안 하면은 교육에도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급히 하느라고 무분별하게 뭐 시험 과목을 만든다든가 뭐 필수 교육으로 뭐 만드는데 해라, 뭐 예, 뭐 근데 그것도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필수 교육을 만드는데 1년에 10시간 하나마나한 이런 교육을 필수로 만드는 이런,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열심히 준비했어. 이런 보여주기식 행정은 되진 않았으면 좋겠고 하려면 좀 제대로 미래를 보고 전문가들 집단의 의견을 많이 수용해서 정책을 만들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겠고요. 그리고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이 포비아가 있어요. AI 포비아가 있어요. 뭔지 알 것 같아. AI를 잘 모르기 때문에 무작정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공포라는 게 그렇거든요.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공포감을 느끼는 거지. 근데 사실 눈으로 딱 확인하는 순간 별게 아닌 거가 이제 대부분이에요. 잘 모르기 때문에 공포를 느끼는 거고, 근데 이 공포가 대부분의 어떤 공포를 느끼냐면 내 일자리를 뺏어가는 그래, 거의 대부분 그거지. 일자리지. 이런 부분이에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틀린 말도 아니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1939년도에 발표된 소설 중에 분노의 포도라는 작품이 네, 있어요. 잘 읽었죠. 존 스타인바이크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그 소설에 보면 미국에 있는 그 소작농들의 삶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적나라하게 보이죠. 근데 거기에 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트랙터가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소작농들이 그 트랙터를 보면서 기절을 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기계가 일단 나타나가지고 압도되지. 네. 한 20-30명이 하루 동안 해야 할 일을 트랙터가 한번 와가지고 쫙 밀고 1시간 만에 끝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장면이 나와요. 모여가지고 트랙터를 운전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이 농부의 일자리를 그렇죠. 뺏는. 너 때문에 우리 몇십 가정이 다 굶어 죽게 생겼어. 그런 항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도 먹고 살아야 돼요. 저는 이걸 운전하는 방법을 배운 거고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지? 얘기를 하면서 그럼 나는 너를 총으로 쏴버릴 거야. 총은 있었네.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제가 죽어도요. 다른 누군가가 와서 또 할 거예요. 왜냐? 이 트랙터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거의 한 10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100년이 지난 지금 트랙터가 없이 농사를 짓는다는 걸 우리가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뭐 진짜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하는 땀 파는 거, 곡괭이질하는 거 빼고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시각이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100년 뒤에 지금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100년 뒤의 시선으로 지금을 한번 보면 AI를 무서워했든 AI가 내 직업을 뺏어갈 것 같아서 두려워했든 어쨌든 간에 내가 이걸 잘 활용하지 못하면 결국은 나만 손해가 되는 시절이 저는 그럴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제가 AI 기술을 뭔가 옹호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일반 시민들을 생각해서 지금 자라나고 있는 우리 새로운 세대들을 생각해서 그 관점에서 볼 때도 이거를 활용하지 않고 뭔가
그 옛날에 트랙터를 사용하지 않고 농사를 했었던 것처럼 전통적인 것이 좋은 것이야. 그건 아니죠. 전통을 고수해야지. 근데 100년 뒤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만큼 바보스러운 게 없을 거거든요. 물론 또 이런 것도 있죠. 다 트랙터 운전을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전혀 아니죠. 트랙터 때문에 농산물이 이렇게 잘 자라게 되고 하게 되면 거기서 누군가는 유통도 할 수 맞습니다. 있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종자를 거거든요. 발견할 수도 있고 네. 뭐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걸 고민해야죠. 네, AI가 일자리를 없앤다고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단편적인 생각이고요. 어떤 일자리는 줄어들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더 생길 거거든요. 특히나 인문학도 그렇긴 한데 학과나 어떤 그 시대가 원하는 그 전공의 기세가 있잖아요. 네. 그냥 좀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네. 컴공 가시고 데이터 마이닝 할 때 초기 때 그렇게 인기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때 그러니까 왜 이쪽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만 해도 컴퓨터 과학이라고 하는 컴퓨터 사이언스 요 분야는 그럼 약간 사실 미국에서는 굉장히 인기 학과였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이제 조금 늦었죠. 질문 주시지 않았지만 제가 조금 요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말씀드리면 저는 대학에서 꼭 컴퓨터 과학, 컴퓨터 공학, 수학과 이걸 공부하신 분들이 AI 입문하시기에는 용이합니다. 그런 전공을 공부하신 분들이 딱 맞아요. AI를 사실은 수학이잖아요. 맞아요. 다 수학이잖아요. 다 수학이에요. 네. 그래서 수학이지. 코딩을 못해도 수학과 나오신 분들을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수학적인 어떤 뭐 문제를 잘 풀어서 하기보다는 사고의 메커니즘이 있더라고요. 사고의 방식이 있더라고요. 되게 기계적이어서 저는 그 수학과 나온 출신들 되게 좋아해요. 오히려 차라리 기계적이다. 네. 그래. 그분들을 코딩을 가르치면 학부 때부터 코딩을 배우는 이런 친구들보다 훨씬 낫죠. 더 빠르더라고요. 뭔지 알 것 같아. 네. 코딩을 전혀 몰라도 왜냐면 생각이 굉장히 수학적이거든요. 문과는 근데 사실은 정말 수학 싫어서 문과 간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말씀드리고 싶은 건 꼭 대학에서 이걸 전공을 해야지만 AI에 입문할 수 있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혼자 공부하기에도 워낙 많은 머티리얼들이 다 공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굳이 대학을 갈 필요도 없고, 뭐, 우리 다 알고 계시는데, 코세라, 그리고 그 코세라를 본따 만든 K무크, 뭐, 이런 것만 제대로 공부를 잘 할 수 있으면, 물론 이제 혼자 공부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근데 뭐, 거기 보면 다 교수님들이 다 강의 잘 해주시고, 돌려보기도 되잖아요. 네, 그냥 되죠. 오프라인으로 한번 배우고 끝나는 이런 것보다. 그래서 자기 관리만 잘할 수 있으면 혼자 공부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아무튼 말씀은 그렇지만 약간 요 방금 거는 조금 못 믿겠는 게 본인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믿기가 좀 어렵고. 스마트폰 그 다음은 뭐냐? 운전 안 해도 되는데 미디어를 통한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이제 나온다. 자율자동차 얘기 나오잖아요. 격전지라고 다 볼 거고 아까 문화예술 쪽 하신다고 그랬으면 당연히 이쪽에서 관심 엄청 나실 건데.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해서 저희가 기술을 지금 그 분야에서 기술 개발하고 있는 거는 사실 전혀 없고요. 다만 그로 인해서 인간의 UX가 변화되는 거를 예측을 하고 바라보고 있는 전망은 운전을 할 때 인간의 손이 자유로워지게 되면 직결되는 부분이 컨텐츠 소비 그리고 쇼핑 저는 이쪽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할 거를 찾는 거지. 그렇죠. 뭔가 할 네, 일을. 손이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거를 상상을 해봤을 때 그냥 사주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네. 제가 출퇴근으로 운전을 왕복 2시간을 하는데 이렇게 5일을 운전하면 주에 10시간인 거고 월로 치면 한 40시간이 손을 놓고 차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시간이 되는 거더라고요. 대단하죠. 예. 근데 그 40시간을 뭘 할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아마 메일을 보거나 뭐 여기저기 메신저 일을 해야죠, 일. 예, 분명히 일할 거예요. 일할 거예요. 근데
뭐 저 같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니까. 많은 보통은 분들이 뭔가 즐기고 싶지, 그렇죠. 편안하게. 네, 엔터테인먼트 컨텐츠를 즐길 것이고 컨텐츠를 즐긴다는 가정을 했을 때, 상상을 했을 때 월에 40시간이라는 시간을 컨텐츠를 소비한다고 하면은 그 전에 못했던 거지. 라디오나 그렇죠. 들었지. 그렇죠. 한 달에 40편짜리 대하 드라마를 하나를 소비를 하는 거죠. 근데 요즘 40편짜리도 없어요, 거의. 없어. 다 호흡이 짧죠. 네. 지루하니까. 예, 뭐 길어야 16편짜리. 뭐 미니 드라마, 미니 시리즈 이런 건 뭐 6편짜리, 뭐 3편짜리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냥 오버롤하게 40편짜리를 소비한다고 하면은 한 달이면 끝나버리는 거죠. 1년이면 12편짜리, 12개짜리의 그런 대하 드라마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1년 12개짜리 대하 드라마를 보고 이 시간만 또 보는 건 아니니까 또 집에서 뒹굴거리면서 또 볼 거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소비하고 싶은 컨텐츠가 거의 다 비슷비슷하게 될 거고 왜냐면 거의 다 썼거든. 다 봤거든. 그렇게 되면 이 수요가 이 공급이 컨텐츠의 새로운 컨텐츠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순간이 저는 올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정말 K 컨텐츠의 전략적인 방향으로 미국 전 세계를 공략하겠다는 전략을 정말 세운다면 지금 같은 속도로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봐요. 그 과정에 있어서 사람이 그동안 해왔었던 수작업을 저는 빨리 AI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디지털 신기술들을 활용해가지고 빨리 컨텐츠를 만들어서 내보내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왜 우리 네트워크에서도 하고 계셨던 보이스 클로닝이 뭐 페이스 에디팅이 이렇게 해가지고 꼭 메타버스에서의 가상의 누구가 아니라도 연기를 해줄 만한 예를 들면 뭐 그런 사람을 여기다 놓고 콜라보로 한다든지 뭔가 시간을 줄이고 제작을 할 수 있는 이거를 효율화 시켜야 되는 맞습니다. 이걸 따라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이렇게 잘 나가는 올리브 네트워크스. 근데 인재 고르는 거 전쟁이죠. 전쟁이죠. 지금 전쟁이던데 전쟁이죠. 여기는. 자, 요쪽 분야 꿈 갖고 있는 미래 인재들한테 뭐 딴 데는 말고 일단 CJ 네트워크스 시험 볼 때 뭐뭐를 주로 보시는지 뭐 이런 거. 와, 그거 네. 와. 알려주면 안 돼요? 이런 기술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채용 전형이 있어요. 문제은행처럼?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코딩 시험 봐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죠. 있는데 저는 코딩 시험은 그냥 참고 지표예요. 그럼 여기 뭐 당락을 결정하는 이런 요소는 아니고요. 논술 봅니까? 논술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제 자기소개서가 있긴 하죠. 자기소개 에세이. 예. 자기소개서를 잘 쓰긴 써야죠. 근데 그건 잘 쓴다는 게 당연하죠. 어떤 개념이냐면 뭐 구체적인 프로젝트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뭐 이런 거를 쓰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없으면 또 뭐 했지?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쓰는데 딱 읽어보면 얘가 정말로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저기 다 쓰고 회사 이름만 바꿔서 넣었는지 이거는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저는 이제 일단은 진정성을 저는 좀 보고요. 진정성을 보는 이유는 우리 회사도 이제 약간 레슨런드가 있죠. 예를 들어 뭐 학교 이름만 보고 좋아서 뽑았더니 금방 나가기도 하는 거죠. 별로고. 네, 진정성이라고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회사도 붙었더니 이제 그 회사로 가더라. 돈 많이 준다니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일단 진정성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뭐 감히 제가 이런 걸로 판단을 다 할 수는 없겠으나 기술을 대하는 애티튜드 그리고 기술 철학 이런 부분을 사실 저는 인터뷰를 하긴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무슨 질문을 하냐, 사실 이것도 되게
뭐 목 때마다 다를 수도 있고. 네, 맞아요. 그때마다 다르고 그 면접자가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이제 인터랙티브하게 질문을 하기 때문에 뭐 정해진 답은 없겠으나 그래서 AI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거나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었던 저는 친구들이 티가 나죠. 기술을 대하면 저는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냐면 어린아이한테 신용카드를 쥐어준 그런 느낌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예. 어린아이한테 이런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 지니 램프 같은, 요술 램프 같은 이 신용카드를 쥐어줬을 경우에 처음에는 뭐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서 못 쓰겠지만 쓰면 쓸수록 소비를 하면서 쓰면서 내가 막 물건 사면서 쾌락을 느끼게 될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 AI 기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탄탄한 자기 기술 철학이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있지 않으면 쓰면 쓸수록 이것도 되네? 저것도 되네? 오호, 이걸 가지고 좋은 쪽으로 아이디어를 넣으면 참 좋은데 이걸로 뭘 해가지고 돈 좀 벌어볼까 하면서 약간 음성적인 그렇죠. 것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실 저는 좀 봅니다. 제가 만약에 입사를 한다 그러면 면접에 가서 저는 CTO님의 메타 사피언스 감명받고 입사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뭐 준비하고 계신 게 올해나 뭐 내년쯤에는? 일단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저희가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여러 가지 콜라보를 하고 있고 사실 뭐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하지만 시를 쓰는 모델을 이용해서 저희가 한 석 달 동안 준비를 해서 AI로 시집을 내는 건 재미도 없고 임팩트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규정을 했고요. 네. 그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저는 제 생각에는. 시 쓰는 그 모델을 아예 제공을 해드리고 컨템포러리 시인들, 현대 등단하신 시인분들을 섭외를 해서 9분을 모시고 시의 평을 하는 거야? 시를 썼어요. 그분들이 저희 툴을 가지고 시를 썼어요. 이 시 프로젝트는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네. 이거 좀 굉장히 신기하네. 특정 단어를 넣으면 그 단어에 해당하는 시를 제가 써주는 모델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걸 그대로 시인들이 당연히 쓰는 건 아니죠. 약간 코디를 좀 하시고 시인분들이 본인들이 쓰고 싶은 시상을 본인들도 알지 못하는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관련 정보 같은 거를 미리 전달해주는 그림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시인분은 어떤 표현을 주셨냐면요. 제가 저희 툴이 완벽하지 않아요. 저는 미리 말씀드려요. 자꾸 이러다가 이렇게 좋아지는 거지. 네. 완벽하지 않은데 AI는 시를 쓸 수 있는 출발점이 되었으나 완성하기는 하지 못했다. 이런 표현도 쓰셨고요. 그런데 여러 번 검색을 하면서 새로운 단어들을 발견한 것은 큰 기쁨이었다. 본인이 생각하지 못했었던 단어를 딱 떠오르게 해주고 거기에서 시상을 얻어가지고 시를 전개할 수 있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AI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일은 놀이를 하는 것만큼 꽤 재미있었다. 그리고 시인으로서 함께 골몰할 동료가 되어주었다는 점. 저는 이거에서 저는 굉장히 감명을 또 세다. 받았어요. 멘트 세다. 제가 계속 얘기했었던 콜라보레이터를 그러네. 정말 이분은 정말 느끼셨던 거예요. AI를 내가 배우고 만들고 이게 아니라 AI 기술이 지금 주는 그 유용성을 나의 이 전문 세계랑 같이 매칭시켜가지고 위로 뽑아내는 거구나. 그렇죠. 예. 또 시인들한테 이거를 줬으니 어떤 분들은 솔직히 아직 이 AI가 온전하게 시를 쓸 수 있는 여성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거울을 보며 대화하듯 AI의 도움을 받아 5편의 시를 쓸 수 있었다. 역시 시인들이라 표현이 달라. 상이나 거울을 보며 대화하는 것 같아. 방식만을 따왔기 때문에 사실 이 시들의 AI가 완성한 문장을 사용한 부분은 없지만 여기에 사용된 문장들을 AI 없이 혼자 작업했다면 만나기 어려운 문장들이었을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을 주셨고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뭐 출판 간담회 모셔가지고 간담회도 했고
그래서 11월 11일 날 드디어 이분들이랑 같이 작업한 책이 시집이 나와요. 네, 오. 책이 나옵니다. 책 제목은 9 플러스 I예요. 9 플러스 I. 아이가 우리 인공지능님이신 거군요. 그런 개념이고요. 9 9명의 시인이라며. 맞습니다. 네. 9명의 실제 시인분들과 AI가 콜라보한 작품이다. 아이. 네. 아이는 약 뭐의 그거예요? 뭐 의미를 담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서 그냥 하세요. 맞습니다. 편집하겠어요. 이게 구를 이렇게 살짝 보면은 A 네. 보이잖아요. 이렇게. 네. 그래서 A, I. AI. 네. 못 들은 걸로 할게요. 네.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준비된 걸로는 또 뭐? 네. 올해 안에 지금 음악을 같이 만들고 있는 것도 있어요. 시 말고 음악? 네. 음악을 음악은- 만든다라는 건 또 뭐야? 음악은 네. 생성 모델로 미디 음악을 만들고, 미디 음악이라는 게 그러니까 피아노, 건반, 띵띵띵띵 이런 네. 멜로디를 만드는 네네. 모델이 있고요. 네네. 그렇게 만들어진 노래를 가지고 실제로 세션이 그 음악을 연주를 해주세요. 해서 하나의 완성된 곡을 만드는 콜라보를 했었고, 이게 그냥 그래 뭐 들어올 줄만 하네 이게 아니라 돈 주고 사도 괜찮을 법한 노래를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땐 꽤 괜찮아요. 그게 좀 잠깐만, 그러면은 유명한 혹은 인기 있는 미디 음악들을 또 다 학습을 해서 학습을 해. 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제가 만들고 싶은 노래는 뭐 검색어를 넣는다고 해야 되나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그거는 들면. 이제 장르 아, 장르를 넣고 비트를 넣고 약간 자세한 설정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런 식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이거를. 만든 거예요? 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미디 음악을 만든 거고요. 이게 AI가 만든 거라고? 이게? 네. 이거를 이제 어. 약간 단조롭잖아요. 이거를 아, 요걸 좀 손을 전문 좀 세션들이 연주를 한 겁니다. 오. 아, 연주는 따로 입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AI한테 오히려 기본을 맡기고 그렇죠. 세션을 사람이 한 거야? 그렇죠. 뭐야, 앞뒤가 바뀐 느낌이 좀 있어. 묘하네. 근데 완전 다른 편곡이 들어가니까 완전히 완전 다른 세련됐다. 그렇죠. 음악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사실 기본은 잡기 힘들지. 아까 예시를 들었던 시 쓰는 것도 사실 똑같아요. 기본 시상 그러네. 틀만 잡는 거고 AI는 완벽한 형태의 예술 작품으로 만드는 건 인간의 손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기계가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맞아요. 거고요.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럼 보이스 클로닝이랑 비슷한 합치면 거? 이제 정말로 노래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 가수가 네. 대박이다. 네. 버추얼 가수가. 예전에 그 아담 이런 거는 저리가 뭐 생각할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노래 시 쓰는 모델로 노래 가사 쓸 수 있는 거고 이제 이런 음악 만들 수 있는 거고 이미 뭐 보셨겠지만 저희 노래 부르는 봤어. 버추얼 휴먼도 만들었었고 와, 네, 진짜 캐릭터 멀쩡하더라. 네, 캐릭터 만들고 있고 얼굴 만들 수 있고 보이스 만들 수 있고 클로닝 할 수 있고 라이브 스트리밍 할 수 있고. 그러면 시나리오만 있으면 되네. 그 시나리오 쓰는 사람들이 따로 영역이 있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네. 구현은 다 가능한 거고. 네. 자, 그러면 원래는 보통 제가 마지막에 그 유명 크리에이터 분들이면 자기 채널 홍보하는 걸 끝내거든요. 저는 홍보할 게 없습니다. 저희 회사를 홍보해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히데이나우 구독자 여러분,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의 미래를 끌고 계시는 신정우 CTO님과의 독특한 그리고 유익한 자리였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